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진짜 소름 돋을 겁니다. 20년 동안 큰 며느리는 개취급하고 둘째 며느리만 공주처럼 모신 시어머니. 그런데 시어머니가 암 진단받고 쓰러지자 둘째 며느리는 연락 끊고 도망갔어요. 그제야 큰 며느리를 찾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남남입니다. 큰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진짜 막장 중에 막장, 하지만 너무나 통쾌한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니야, 빨리 안 와? 시어머니 한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2층까지 울려 퍼졌다. 정민이는 한숨을 쉬며 계단을 내려갔다. 결혼 20년 차. 아직도 이 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설거지 안 했잖아. 아직 식사 안 끝나셨는데요? 끝나기 전에 미리 해놔야지. 머리에 뭐 들었어? 민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엌으로 가니 설거지통에 그릇 몇 개가 쌓여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둘째 며느리 서유진의 밝은 목소리였다. 어머 유진이, 쇼핑 갔다 왔구나. 한순자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다. 차갑던 음성이 꿀 떨어지듯 부드러워졌다. 네,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그래, 힘들었지? 어서 앉아. 내가 차 타줄게. 민희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시어머니가 직접 차를 타주다니. 자신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대접 받아본 적 없었다. 어머님, 이거 봐요. 오늘 신상 나온 거예요. 유진이 명품 핸드백을 꺼냈다. 어머, 샤넬이네. 예쁘다. 얼마야? 600만 원이요. 민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600만 원? 그래. 비싸긴 한데. 우리 며느리가 들면 더 예쁘겠다. 4. 진짜요? 어머님 최고. 유진이 한순자를 안았다. 민희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다. 자신은 마트에서 2만 원짜리 옷 사는 것도 눈치 보는데. 민희야. 네. 유진이 점심 안 먹었대. 뭐 좀 해줘. 지금요? 저 설거지 하고 있는데.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며느리가 배고프다는데 밥부터 해야지. 민희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파스타 먹고 싶어요. 파스타요? 재료가 없는데. 없으면 사와야지. 마트 다녀와. 한순자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지금 바로요? 응. 빨리 다녀와. 유진이 배고파해. 민희는 차 키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마트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20년 전 시댁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다. 형님, 잘 부탁드려요. 시동생 부부가 인사했다. 둘째 며느리 유진은 정말 예뻤다. 연예인처럼. 어머, 유진이 정말 예쁘네. 한순자가 감탄했다. 에이, 어머님도. 진짜야. 우리 막내가 복 많아.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다니. 그때부터였다. 차별이 시작된 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유진은 공주가 되었다. 평범하게 생긴 자신은 하녀가 되었다. 마트에서 파스타 재료를 사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님 사왔어요. 그래, 빨리 해. 유진이 기다려. 민희는 서둘러 파스타를 만들었다. 유진아, 나왔어. 와, 맛있겠다. 유진은 행복하게 파스타를 먹었다. 한순자는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봤다. 민희야, 너도 먹어. 전 괜찮아요. 왜? 배불러? 네, 아까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 하지만 파스타는 유진 것이었다. 자신이 먹으면 또 뭐라고 할 게 뻔했다. 저녁이 되어 남편 준석이 퇴근했다. 여보, 다녀왔어. 응, 씻고 와. 민희는 저녁상을 차렸다. 준석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오빠, 나왔어. 동생 준호도 퇴근했다. 유진이 반갑게 맞이했다. 왔어? 힘들었지? 응, 좀. 근데 오늘 어머니가 핸드백 사주신대. 그래? 좋겠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유진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한순자가 유진 앞접시에 반찬을 올려줬다. 감사해요, 어머님. 민희는 조용히 밥만 먹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반찬을 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이거 봐요. 인스타에 올릴 사진. 어머, 유진이 사진발 정말 잘 받는다. 어머님도 찍어드릴까요? 그래. 좋지. 민희는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자신은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사진 한 장 찍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희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옆에서 준석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라는 말만 돌아올 뿐. 조금만? 벌써 20년째야. 민희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20년 동안의 인내가 언젠가 가장 통쾌한 복수가 될 거라는 것을. 언니 미안한데 애들 좀 봐줄래? 유진이 화장하며 말했다.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 민희는 거실을 봤다. 유진의 쌍둥이 딸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근데 내 아들도 학교 갔다 오는데. 에이, 언니 애 하나 더 보는 거 어려워? 제발. 유진이 애교를 부렸다. 알았어. 고마워, 언니. 최고. 유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다. 민희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다. 이모,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쌍둥이들이 졸랐다. 알았어. 뭐 먹을까? 햄버거. 햄버거요. 민희은 애들을 데리고 패스트푸드점에 갔다. 햄버거 세트를 사주고 자신은 물만 마셨다. 돈을 아껴야 했다. 생활비가 빠듯했으니까. 시댁에서 받는 생활비는 큰 집과 작은 집이 달랐다. 큰 집은 150만 원, 작은 집은 300만 원. 유진이는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돈이 더 필요하지. 한순자의 말이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민희는 참았다. 대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카페에서 마트에서 과외까지. 엄마는 맨날 일만 하네. 고등학생 아들 지훈이 불평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돈 벌어야 내 학원비라도 되지.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안 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오히려 큰 집이 돈 관리를 못한다는 소리만 들을 뿐. 오후 6시 유진이 돌아왔다. 언니, 애들 잘 있었어? 응, 햄버거 사줬어. 고마워. 나 너무 피곤해서 씻고 자야겠다. 유진은 방으로 들어갔다. 민희는 쌍둥이들을 씻기고 저녁 준비를 했다. 민희야. 네, 어머님. 오늘 저녁은 갈비찜 해. 갈비요? 갈비가 없는데. 그럼 사와야지. 유진이가 먹고 싶대. 또 유진이었다. 민희는 마트에 가서 갈비를 샀다. 1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벌써 바닥나는데. 집으로 돌아와 갈비찜을 만들었다. 3시간이 걸렸다. 우와, 맛있겠다. 유진이 눈을 반짝였다. 역시 언니 요리가 최고야. 한순자도 만족스러워했다. 그래, 우리 큰며느리는 요리는 잘해. 요리는 잘한다고? 그것만 인정받는 거였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한순자가 불렀다. 민희야, 내일 친척 모임 있으니까 음식 준비해. 네? 내일이요? 응. 20명 정도 올 거야. 20명이요? 혼자 어떻게 해? 유진이는 임신 중이니까 무리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지. 임신이요? 민희는 거실로 나갔다. 유진이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언니, 나 셋째 가졌어. 축하해. 고마워.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셔. 한순자는 정말 기뻐했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 조심해야 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네, 어머님. 민희야, 유진이 몸조리 잘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줘. 네. 민희는 방으로 돌아왔다. 20년이었다. 20년 동안 이런 식이었다.
유진은 공주, 자신은 하녀. 그날 밤 남편 준석에게 말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왜? 어머니가 나만 부려먹어. 유진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유진이는 임신했잖아. 나도 임신했을 때 있었어. 그땐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 그건. 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 차라리 분가하자. 분가? 엄마가 허락할 리 없어. 왜? 우리도 독립할 권리 있잖아. 형님 네가 나가면 누가 부모님 모셔? 동생네는 유진이 임신했고. 그럼 나는 20년 동안 뭐였어? 민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래층에서 들려. 들리면 어때? 나 정말. 제발 좀 참아. 조금만 더. 준석은 돌아 누웠다. 민희는 눈물을 흘렸다. 조금만 더? 20년도 모자라서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 다음 날 친척 모임 준비로 민희는 새벽부터 움직였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집을 청소했다. 오후 2시 친척들이 도착했다. 어머, 민희야. 고생 많았네. 아니에요. 역시 큰 며느리가 있어야 집안이 돌아가지. 민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쓰라렸다. 유진이는 어디 있어? 임신해서 쉬고 있어요. 어머, 셋째 가졌어? 축하해. 친척들은 유진의 방으로 몰려갔다. 민희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갔다. 오늘 수고했어. 한순자가 5만 원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20명 음식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일한 대가가 5만 원. 민희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20년 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때는 몰랐다. 이 모든 인내가 곧 가장 달콤한 복수가 될 거라는 것을. 어머님, 큰일 났어요. 유진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민희가 달려가니 한순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어머님, 엄마. 준석과 준호가 황급히 달려왔다. 119 불러.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암 사기입니다. 뭐라고요?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완치 가능성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병실로 옮겨진 한순자는 약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형님, 저는 집에 가볼게요. 애들이.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저도 임신 중이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안 좋아요. 형님이 여기 계시면 되잖아요. 저는 내일 올게요. 유진은 그렇게 병원을 나갔다. 민희는 허탈하게 웃었다. 역시 나였다. 여보, 나는 집에 가서 지훈이 챙겨야 해. 그래, 다녀와. 나는 여기 있을게. 준석이 대답했다. 민희가 집에 가려는데 준호가 불렀다. 형님. 응? 엄마 간병은 형님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유진이가 임신했잖아요. 병원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서. 민희는 준호를 쳐다봤다. 나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그건 형님이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경험? 20년 동안 하녀처럼 부려먹은 게 경험이야?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엄마가 아프신데 형제끼리 싸우면 어떡해요? 민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다음 날부터 민희는 병원과 집으로 갔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하고 병원 가서 간병하고 저녁엔 집에 와서 저녁 준비.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나만하지 않았다. 언니, 오늘 좀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 유진이 전화했다. 그래. 미안해, 언니. 대신 잘 부탁해. 유진은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다. 그마저도 30분 있다가 가버렸다.
유진이는 왜 안 와? 한순자가 물었다. 임신해서 힘들대요. 그래.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네. 민희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누가 고생하는데? 2주가 지나고 한순자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부작용이 심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민희야. 물 좀. 네, 어머님. 민희는 물을 떠다 드렸다. 고맙다. 한순자가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민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20년 동안 쌓인 상처가 너무 깊었다. 한 달이 지나자 유진은 아예 병원에 오지 않았다. 어머님, 유진이한테 전화해봐요. 민희가 준호에게 말했다. 형수님, 유진이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입덧? 벌써 임신 6개월인데? 그래도 힘들대요. 민희는 화가 났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봐요. 유진 씨, 병원 오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맞네. 역시. 민희는 병실로 돌아갔다. 한순자는 유진이 오지 않는 걸 눈치챘다. 유진이. 요즘 왜 안 와? 바쁜가 봐요. 그래. 한순자의 눈에 서운함이 어렸다. 2개월이 지났다. 한순자의 상태는 악화됐다. 항암 치료 효과가 없었다. 어머님, 오늘 유진이 온대요. 정말? 한순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후 3시 유진이 왔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어머님, 유진아. 오랜만이다. 죄송해요,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유진은 30분 있다가 갔다. 어머님, 배가 불러서 오래 못 있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유진이 나가자 한순자는 울었다. 내가 유진이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민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당연한 결과 아닌가. 20년 동안 공주처럼 키운 며느리가 힘들 때 옆에 있을 리 없었다. 그날 밤 민희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하자. 20년이었다. 충분히 참았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3개월째 한순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민희야. 유진이한테 전화 좀 해줘. 네. 민희는 유진에게 전화했다. 언니 왜? 어머니가 보고 싶대. 병원 좀 와줄래? 언니, 나 지금 출산 임박했어. 몸이 너무 무거워서 못 가. 한 번만. 미안해, 언니. 나중에 갈게. 또.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민희는 한순자에게 말했다. 유진 씨가 출산 임박해서 못 온대요. 그래. 한순자의 실망한 얼굴이 역력했다. 일주일 후 유진이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들이래요, 어머님. 그래. 좋겠다. 한순자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슬펐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산모가 병문안도 안 왔다. 어머님, 제가 다녀올까요? 병원에. 아니야. 넌 여기 있어야지. 민희만 믿는 게 보였다. 2주 후 유진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다. 언니, 나 조리원 끝났어. 이제 집이야. 그럼 병원 올 수 있어? 언니, 아기가 아직 어려서. 밖에 데리고 나가기 무서워. 애는 시어머니가 봐주면 되잖아. 아니, 나는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 미안해. 또 거절이었다. 민희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유진 씨. 왜? 솔직히 말해. 병원 오기 싫은 거지? 뭐? 어머니 아프신 거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거잖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언니, 나도 내 삶이 있어. 그래, 당신 삶 있지. 20년 동안 공주처럼 살았잖아. 언니, 왜 이래? 갑자기 화풀이야? 화풀이? 웃기지 마. 나는 20년 동안 하녀였어. 너는 공주였고. 그건 어머니가 나를 예뻐해 주신 거잖아. 맞아. 예뻐해 줬지. 근데 지금은 어머니 죽어가시는데 왜 안 와? 언니, 말 함부로 하지 마. 사실이잖아. 폐암 사기라고. 얼마 안 남았어. 나 끊을게. 또.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민희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병실로 돌아가니 한순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님, 다 들으셨어요? 응, 죄송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한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민희의 손을 잡았다. 민희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어머님, 20년 동안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미안해.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과를 받고 싶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 하지만 지금 듣고 싶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유진이를 너무 예뻐했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네. 근데 지금 유진이는 안 오고 너만 옆에 있어. 한순자가 오열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정말 바보 같았어. 민희는 한순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 아니었다. 연민? 그것도 아니었다. 그냥 허무함이었다. 20년 동안 짝사랑하듯 인정받고 싶었던 시어머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준호가 병원에 왔다. 형수님 수고 많으세요. 응. 유진이가 정말 미안하대요. 애기 때문에. 괜찮아. 안 와도 돼. 형수님. 진심이야. 안 와도 돼. 어차피 20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죄송합니다. 사과는 유진 씨한테 받을게. 근데 안 올 것 같네. 민희는 병실로 들어갔다. 준호는 한참을 밖에 서 있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유진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유진이, 전화 좀 해봐. 한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유진 씨 번호 차단됐어요. 뭐? 제 전화도 준석 씨 전화도 다 차단했어요. 한순자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왜? 왜 그래? 아마 귀찮은가 봐요. 어머니 병문안 오라는 전화가. 말도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어머님. 한순자는 하염없이 울었다. 20년 동안 공주처럼 키운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 버림받는 기분. 민희도 알았다. 20년 동안 그 기분으로 살았으니까. 그날 밤 한순자가 민희를 불렀다. 민희야. 네, 어머님. 너, 나 원망하지? 원망이요? 20년 동안 너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민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원망했어요. 그래, 매일매일 원망했어요. 왜 나만 무시하는지, 왜 유진 씨만 예뻐하는지. 미안해. 사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님은 유진 씨가 예뻐서 좋아하셨죠. 근데 예쁘다고 해서 마음까지 예쁜 건 아니에요. 맞아. 저는 평범하게 생겼지만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어요.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머님은 한 번도 저를 안 봐주셨어요. 미안해, 민희야. 정말 미안해. 한순자는 계속 사과했다. 하지만 민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20년의 상처가 사과 몇 마디로 치유될 리 없었다. 며칠 후 민희는 남편 준석에게 말했다.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뭐가? 간병. 나 한계야. 여보,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얼마 안 남았잖아. 바로 그게 문제야. 왜 내가 참아야 해? 민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 동안 나를 개처럼 부린 사람을 왜 내가 간병해야 해? 여보, 그래도 엄마잖아. 당신 엄마지 내 엄마 아니야. 준석은 당황했다. 민희가 이렇게 화낸 건 처음이었다. 여보, 진정해. 진정 못해.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한계가 있어. 민희는 눈물을 흘렸다. 20년 동안 참았어.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했어.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나 그만둘래. 간병. 그럼 누가 해?
유진이 시켜. 20년 동안 공주 대접 받았으면 이제 일 좀 해야지.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희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다. 그리고 그날이 전환점이었다. 민희가 진짜 변하기 시작한 날. 다음 날 민희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석이었다. 여보, 왜 병원 안 와? 안 간다고 했잖아. 여보, 제발. 엄마가 너를 찾아. 유진이 부르던가. 유진이는 연락이 안 돼. 그럼 준호 씨가 하던가. 아니면 당신이 하던가. 나는 회사 가야 해. 나는 일 안 해? 나도 일해야 돼. 민희는 전화를 끊었다. 해방감이 들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 오후에 친정에 갔다. 엄마 나왔어. 어머 수진아. 웬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민희는 엄마와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나 시댁 간병 그만뒀어. 정말? 응. 더 이상 못하겠어. 잘했다, 딸아. 엄마가 민희의 손을 잡았다.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해도 돼. 엄마, 너는 충분히 며느리 역할 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의 말에 민희는 울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준석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엄마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해. 그래서? 제발 병원 좀 가줘. 응? 민희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여보. 준석 씨, 나 20년 동안 당신 엄마한테 뭐였어? 그건 하녀였어. 개만도 못한 취급받았어. 민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근데 지금 아프다고 나를 찾아? 웃기지 않아? 여보, 사람이 죽어가는데. 20년 동안 나도 죽는 것처럼 살았어. 준석은 할 말을 잃었다. 유진이 부르라고 했지? 연락됐어? 아니. 계속 전화 안 받아. 그것 봐. 20년 동안 공주처럼 키운 며느리가 이거야. 나는 20년 동안 하녀처럼 부려먹었으니까 당연히 간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여보. 맞잖아. 당신도 당신 엄마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 민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다음 날 준석이 회사를 쉬고 병원에 갔다. 한순자는 민희를 찾았다. 민희는 왜 안 와? 엄마, 민희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사과하고 싶어. 제가 전달할게요. 하지만 준석도 알았다. 민희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민희는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자기 일에 집중했다. 카페 아르바이트, 과외 마트 일. 돈을 모았다. 분가 자금으로. 엄마, 우리 이사가? 아들 지훈이 물었다. 응. 곧.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머니는 곧 돌아가실 거야. 엄마는 안 슬퍼? 민희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잘 모르겠다. 슬프지 않았다. 20년 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 2주가 더 지나고 한순자의 상태가 위급해졌다. 민희 씨, 어머님이 정말 위급해요. 마지막으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다. 형수님 제발요. 어머님이 계속 민희 씨 찾으세요. 민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병원에 도착했다. 한순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어머님, 민희야. 한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와줘서 고마워. 너한테 너무 미안해. 20년 동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한순자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용서해줘.
제발. 민희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어머님. 응? 전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한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민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머님은 유진 씨만 사랑하셨죠. 저는 그냥 하녀였고요. 그게 아니야. 맞아요. 제가 평범하게 생겨서 어머님 눈에 안 차서 그랬죠. 한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근데 지금 유진 씨는 어디 있어요? 왜 안 와요? 20년 동안 공주처럼 키운 며느리가 어머님 버렸잖아요. 한순자가 울기 시작했다. 이제 알았어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민희는 일어섰다. 전 이만 가볼게요. 마지막 인사드렸으니까. 민희야. 제발. 가지 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민희는 병실을 나왔다. 뒤에서 한순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에서 준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나간다.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싫어. 난 용서 못해. 민희는 병원을 나왔다. 밖은 환했다. 햇살이 따스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한순자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친척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유진이는 왜 안 와? 연락이 안 된대. 아니, 시어머니 장례식에? 수군거림이 들렸다. 민희는 상주로 서 있었다. 큰 며느리니까.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둘째 날 오후 유진이 나타났다. 언니. 왔어? 유진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장례식장과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어머님. 돌아가셨구나. 3일 전에. 미안해, 언니. 나 애들 때문에. 됐어. 변명 안 들을래. 민희는 차갑게 돌아섰다. 유진은 영정 앞에 섰다. 하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둘째 며느리? 응. 시어머니가 엄청 예뻐했는데. 근데 장례식에 이제 와? 그것도 저런 옷 입고? 쯧쯧. 유진은 30분 있다가 갔다. 언니, 나 애들 봐야 해서. 먼저 갈게. 그래. 민희는 아무 감정도 없이 대답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산 문제가 불거졌다. 한순자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반반 나눠줬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큰 며느리 민희에게 5천만 원을 따로 지급한다. 유언장에 적혀 있었다. 뭐야 이거? 준호가 불만을 표했다. 왜 형수님한테 돈을 줘? 엄마가 그렇게 쓰셨으니까. 준석이 대답했다. 이건 불공평해. 항의할 거야. 엄마 유언이야. 어쩔 수 없어. 민희는 그 돈을 받아 별도 통장에 넣었다. 20년 급여라고 생각하자. 한 달 후 민희는 준석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분가하자. 지금? 응.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시고. 하지만 나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아.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준석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분가하자. 2달 후 민희네 가족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시댁과는 차로 30분 거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다. 엄마 여기 좋다. 지훈이 좋아했다. 민희도 만족스러웠다. 작지만 자기 집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집이었다. 유진과 준호는 본가에 그대로 살았다. 형님,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준호가 전화했다. 왜? 본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형님도 반 내셔야죠. 우린 나왔는데? 그래도 형제잖아요. 싫어. 우리도 생활비 빠듯해. 형님. 민희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유진이 전화했다. 언니, 우리 좀 도와줘. 뭘? 준호 오빠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좀 필요해. 그거 나랑 무슨 상관?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 민희는 웃음이 나왔다.
가족?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어디 있었어? 그건 3개월 동안 병문안 한 번 안 왔잖아. 그게 가족이야? 언니, 나도 사정이. 됐어. 나 바빠. 끊을게. 민희는 전화를 끊었다. 유진은 계속 전화했지만 민희는 받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고 준호의 사업은 망했다. 빚이 2억이 생겼다.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준호가 민희네 집으로 찾아왔다. 우리 형제잖아요. 2억만 빌려주세요. 없어. 거짓말. 형님 유산 받았잖아요. 그거 내 돈이야. 20년 급여야. 형님, 제발.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민희는 차갑게 내려다봤다. 준호 씨. 네, 형수님. 어머님 장례식 때 기억나? 유진 씨가 뭐라고 했는지. 그건 애들 때문에 못 갔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나한테 도와달라고. 형수님. 안 돼. 난 도와줄 생각 없어. 민희는 문을 닫았다. 준호는 밖에서 한참을 울부짖었지만 민희는 문을 열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준호네 가족은 본가를 팔아야 했다. 빚을 갚기 위해. 언니, 우리 갈 곳이 없어. 유진이 울며 전화했다. 전세라도 얻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언니가 좀 도와줘. 우리 가족인데. 민희는 웃었다. 유진 씨. 응? 우리 가족 아니야. 뭐? 어머님 돌아가신 순간 우린 남남이 됐어.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20년 동안 공주처럼 살았잖아. 이제 현실을 살아봐. 민희는 전화를 끊고 유진 번호를 차단했다. 그날 밤 민희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20년 동안의 한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2년이 지났다. 민희는 작은 카페를 차렸다. 시어머니한테 받은 5천만 원과 모아둔 돈으로.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다. 카페는 잘 됐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았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민희는 행복했다. 처음으로 자기 일을 하는 기분.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다. 유진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푸석하고 옷은 낡았고 얼굴은 초췌했다. 언니. 유진 씨? 오랜만이야. 유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뭐 마실래? 물이면 돼. 민희는 물을 가져다 줬다. 어떻게 지내? 그냥. 근근히. 유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준호 오빠는? 공사판에서 일용직해.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래. 애들은 셋 다 어린이집 보내고. 돈이 없어서 국공립으로.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니. 응? 나. 정말 후회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한테 잘할걸. 병원에라도 자주 갈걸. 이제 와서? 응. 이제 알았어. 어머님이 날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공주처럼 살았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됐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맞아. 근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일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민희는 차갑게 웃었다. 그게 원래 며느리 삶이야. 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미안해, 언니.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언니, 부탁이 있어. 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민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언니, 제발. 애들 분유 살 돈이 없어.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우리 가족이잖아. 민희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유진 씨, 어머님 돌아가실 때 한 말 기억나? 뭐? 나도 내 삶이 있다 그랬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 삶이 있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년 동안 나는 하녀처럼 살았어.
너는 공주처럼 살았고, 이제 바뀐 거야. 언니, 이제 내가 하녀처럼 살 차례야. 공평하지 않아? 민희는 일어섰다. 나가줄래? 손님 들어와야 해. 언니, 제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불러. 유진은 울면서 카페를 나갔다. 민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 없었다. 연민? 그것도 없었다. 그냥 당연한 결과였다. 그날 저녁 준석이 물었다. 여보, 오늘 유진이 왔다며? 응. 돈 빌려달라고. 안 빌려줬어? 당연하지. 여보, 그래도 동생인데. 민희는 준석을 쳐다봤다. 여보, 당신은 20년 동안 나를 뭘로 봤어? 뭐? 나 힘들 때 당신 한 번이라도 편 들어줬어?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나 무시할 때, 유진이가 공주 대접 받을 때 당신은 뭐 했어? 그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차마 그것만 말했잖아. 미안해, 여보. 이제 와서 미안해? 20년 늦었어. 민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준석은 거실에 남아 한참을 생각했다.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다. 형수님, 유진이가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 민희는 단호했다. 형수님, 사람이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매정? 내가? 민희는 웃었다. 준호 씨, 어머님 돌아가실 때 유진 씨 어디 있었어? 그건 3개월 동안 병문안 한 번 안 왔어. 장례식도 늦게 왔고. 그게 매정한 거 아니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2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내 차례야. 형수님, 제발, 돌아가. 다시 오지 마. 민희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민희는 거울을 봤다. 주름이 좀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20년 전보다 더 당당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민희는 미소 지었다. 후회는 없었다. 3년이 지났다. 민희의 카페는 더 커졌다. 지점까지 냈다. 사장님, 오늘도 손님 많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감사하지. 민희는 바빠졌지만 행복했다. 아들 지훈이는 대학생이 되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모자는 행복하게 식사를 했다. 하지만 준석은 달랐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술을 마셨다. 여보, 술 좀 그만 마셔. 응. 준석은 요즘 자주 생각했다. 20년 동안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머니가 민희를 무시할 때 자신은 방관했다. 유진이가 공주처럼 살 때 자신은 당연하게 여겼다. 민희가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 벌 때 자신은 모른 척했다.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준석은 술잔을 비웠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다. 준석아,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그냥.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 당연하지. 내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어. 어느 주말 준석은 민희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데이트할까? 데이트? 응. 오랜만에 둘이. 민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두 사람은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었다. 여보. 응? 미안해. 준석이 갑자기 말했다. 뭐가? 20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희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엄마가 너를 무시할 때 나는 내 편을 들었어야 했어. 유진이가 공주 대접 받을 때 그건 불공평하다고 말했어야 했어.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비겁했어. 민희는 준석을 쳐다봤다. 이제 알았어? 응. 늦었지만
많이 늦었어. 민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20년이야. 20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여보. 민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해. 준석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많이 상처받았어. 알아. 시간이 필요해.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얼마든지 기다릴게. 준석은 진심으로 말했다. 민희는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날부터 준석은 달라졌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설거지를 했다. 주말에는 청소를 했다. 민희가 카페일로 바쁘면 저녁을 차려놓았다. 여보, 내가 했어. 맛은 별로지만. 고마워. 민희는 준석의 노력을 봤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변하고 있네. 시간이 지나며 민희의 마음도 조금씩 녹았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노력은 인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준호네 가족이었다.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준호가 또 찾아왔다.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발. 준석이 나섰다. 준호야, 우리도 여유가 없어. 형수님은 카페도 하잖아요. 돈 있잖아요. 그건 민희 돈이야. 내가 마음대로 못해. 준호는 민희를 쳐다봤다. 형수님, 제발. 안 돼. 민희는 단호했다. 우리 조카들은요? 애들은 무슨 죄예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형수님,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민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호를 봤다. 준호 씨, 어머님 돌아가실 때 유진 씨 어디 있었는지 기억해? 그건 매정한 건 유진 씨였어. 죽어가는 시어머니 버린 사람이.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유진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늦었어. 민희는 일어섰다. 다시는 오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준호는 울면서 나갔다. 준석이 민희에게 물었다. 여보,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응. 조카들이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지. 하지만 그건 유진 씨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민희는 단호했다. 20년 동안 공주처럼 살았으면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준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날 밤 민희는 생각했다. 이게 매정한 걸까? 아니었다. 이건 정이었다. 20년 동안 받은 상처에 대한 정당한 응징. 민희는 편하게 잠들었다. 5년이 흘렀다. 민희의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전국의 10개 지점.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고마워요 다들. 민희는 웃으며 샴페인을 땄다. 50대가 된 그녀는 더 아름다워 보였다. 자신감과 성공이 빛났다. 반면 유진은 언니, 제발. 다시 민희의 카페에 나타났다. 하지만 5년 전보다 더 초췌했다. 뭐하러 왔어? 언니, 준호 오빠가 사고로 다쳤어. 뭐? 공사장에서 떨어졌어. 다리를 못 쓰게 됐어. 유진이 울었다. 이제 일도 못해. 우리 생활비가 없어. 민희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언니가 아니면. 우리 갈 곳이 없어. 복지관 가봐.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것만으론 부족해. 애들 셋이나 키워야 하는데. 민희는 고개를 저었다. 유진 씨, 나한테 왜 계속 와? 언니가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민희는 비웃었다.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가족 아니었잖아. 이제 와서 가족? 언니, 제발. 조카들 생각해서라도. 안 돼. 민희는 단호했다. 유진 씨, 이제 그만해. 난 절대 안 도와줘. 왜? 왜 이렇게 매정해? 유진이 소리쳤다. 손님들이 쳐다봤다. 왜냐고?
민희도 목소리를 높였다. 20년 동안 나를 하녀처럼 부린 게 유진 씨잖아. 나는 그냥 시어머니가 예뻐해 주신 거야. 맞아. 그리고 나는 무시당했지. 개만도 못한 취급받았어. 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 웃기지 않아? 언니.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언니. 제발. 우리 애들이. 경비 아저씨,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경비가 유진을 데리고 나갔다. 유진은 울부짖었지만 민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서 준석이 물었다. 여보, 오늘 유진이 왔다며? 응. 또 돈 달라고. 준호가 사고로 다쳤다던데. 알아. 안 됐지. 민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여보. 응? 너. 정말 안 불쌍해? 조카들? 민희는 잠시 생각했다. 불쌍하긴 해. 근데 그건 유진 씨가 만든 결과야. 20년 동안 공주처럼만 살았으니까 현실을 몰랐던 거야. 민희는 창밖을 봤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준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내의 단단한 마음을 알았으니까. 6개월 후 민희는 우연히 유진을 마주쳤다. 마트에서였다. 유진은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죽어 있었다. 민희는 장을 보고 계산대로 갔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언니. 안녕. 민희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유진은 계산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 정말 후회해. 그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님한테 잘할 텐데. 돌아갈 수 없어. 시간은 안 돌아가. 민희는 물건을 받아들었다. 유진 씨,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이게 내 인생이야. 언니. 안녕. 민희는 마트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며 민희는 생각했다. 불쌍하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유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다. 20년 동안 공주로 산 대가. 시어머니가 죽어갈 때 외면한 대가. 민희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마음은 편했다. 복수? 아니었다. 그냥 정의가 실현된 것뿐. 10년이 흘렀다. 민희는 60대가 되었다. 카페 프랜차이즈는 전국 50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사장님, 올해 매출 100억 돌파했습니다. 정말? 다들 수고했어요. 민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아들 지훈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할머니, 나왔어요. 어머, 우리 손주. 민희는 행복했다. 진정으로. 준석도 은퇴하고 민희를 도왔다. 여보, 오늘 회의 어땠어? 좋았어. 신규 지점 3개 더 낼 예정이야. 대단하다, 우리 사장님. 준석은 진심으로 아내를 자랑스러워했다. 20년 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10년 동안 아내를 지지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어느 날 민희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형수님. 준호였다. 무슨 일이야? 유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라고? 과로사래요. 마트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민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장례식이 모레입니다.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어. 민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유진이 죽었다. 감정이 복잡했다. 장례식장은 초라했다. 작은 빈소에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 민희가 들어서자 준호가 맞았다. 형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많이 늙어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저기 있습니다. 새 아이가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된 아이들. 민희는 영정 앞에 섰다. 유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고 예쁜 모습.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던 그때의 모습. 고생했어. 민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분양을 하고 나오는데 준호가 불렀다. 형수님. 응?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형수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언니가 옳았다고. 준호가 눈물을 흘렸다. 20년 동안 언니를 괴롭힌 게 너무 후회된다고.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수님, 제발 조카들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안 돼. 형수님. 준호 씨, 나는 이미 충분히 참았어. 민희는 단호했다. 20년 동안 하녀처럼 살았고 10년 동안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어. 유진 씨는 자기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 이제 그만이야. 민희는 장례식장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타서 한참을 생각했다. 유진 씨,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그날 이후 민희는 준호네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갔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5년 후, 민희는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카페는 아들 지훈이가 이어받았다. 엄마, 이제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민희는 은퇴하고 준석과 함께 여행을 다녔다.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젊었을 때 못해본 것들을 다 했다. 여보, 행복해? 준석이 물었다. 응.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어느 날 민희는 우연히 옛날 사진을 봤다. 20년 전 시댁에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 젊고 순진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 한순자. 후회하세요, 어머님? 민희는 사진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 것 같았다. 한순자도 후회했을 것이다.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한 며느리를 편애하고 다른 며느리를 무시한 것을. 그 결과 사랑했던 며느리에게는 버림받고 무시했던 며느리만 곁에 남았던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희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아들 지훈이네 가족, 손주들까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민희는 행복하게 웃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족.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가족. 저녁 식사를 하며 민희는 생각했다. 나는 이겼어. 20년 동안의 고통을 이겨냈다. 30년 동안의 인내 끝에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애하던 시어머니에게, 공주였던 둘째 며느리에게 당당하게 복수했다. 폭력도 욕설도 아닌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성공하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것만으로. 그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였다. 여보, 뭐 생각해? 준석이 물었다. 응? 아무것도. 민희는 미소 지었다.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나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그날 밤 민희는 편하게 잠들었다. 더 이상 과거는 없었다. 오직 행복한 현재와 미래만 남았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통쾌하지 않았나요? 20년 동안 큰 며느리는 개처럼 부려먹고 둘째 며느리는 공주처럼 키운 시어머니. 결국 죽을 때는 공주 며느리한테 버림받고 개 취급하던 큰 며느리만 곁에 남았죠. 하지만 큰 며느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어머님, 우린 남남입니다. 이 한마디로 20년 복수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쁘다고 해서 마음까지 예쁜 건 아니에요. 평범해 보여도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진 씨는 과로사로 죽었고요. 반면 민희 씨는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고부 갈등으로 힘드신 분 계신가요? 참지만 마세요. 민희 씨처럼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